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봤는데요. 우리가 배웠었던 거 잠깐 리뷰하면 뭐예요? 결국은 워킹 아워 같은 원 디멘저널 데이터에 대해서만 한 거죠. 그리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만 했습니다. 그래서 원 디멘저널 피처, 제가 피처라 그랬죠. 워킹 아워면 1시간, 2시간, 3시간 뭐 요 정도밖에 없는 거고, 제가 만약에 이거를 투 디멘저널 확장하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얘기는 아직 안 한 거죠. 그다음 여러분 또 보세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패스, 페일 이렇게 두 개밖에 없는데 여러분 뭐예요? 실제로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딱 두 개만 분류할까요? 그렇지 않죠. 고양이, 뭐 사람, 그리고 뭐 개 이렇게 세 가지 이상으로 분류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맨 초입에 보여드렸던 거 사람 표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8개, 9개, 10개 엄청나게 많은데 멀티 디멘저널로 그러니까 멀티플 클래스로 우리가 클래시파이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거는 너무 심플리스트 케이스인데 이걸 우리가 실제로 써먹을 수 있을까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래서는 내가 쓸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잠깐 얘가 멀티디멘전으로 확장됐을 때 그리고 이게 멀티플 클래스로 넘어갔을 때 더 많은 클래스가 있을 때 우리가 적용하는 방법을 조금 살펴볼게요.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 for high dimensional and multiple case에 대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깊게는 안 할 거고요. 이거를 또 이제 여기에 적용하는 거를 간단하게 소개하는 정도 그리고 하이어 디멘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파이썬으로 조금 연습해보는 정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결국 핵심이 뭐였냐면 이 확률 모델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W를 구하는 과정이 결국 트레이닝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 우리 베르누이 디스트리뷰션 했었죠. 베르누이 디스트리뷰션인 게 뭐였는지 잠깐 보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게 평균이었다. 그리고 이게 평균이자 뭐였어요? 확률이인데 어떤 확률? 데이터가 이 y가 1이 될 확률. 그렇죠. y가 1이 될 확률이었고 이거 제가 여러분 조금 기억이 안 나실까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이걸 쓰면 뭐예요? 이게 뮤이자 probability that y가 1이 될 확률이니까 여기다 써주고 그러면 0이 될 확률은 당연히 자동으로 이거지.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근데 결국은 여기서 W를 결정하는 게 우리가 트레이닝하는 과정이고 그거를 W를 결정하고 나서는 우리가 이 모델을 통해서 클래시파이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과연 이거를 higher dimension으로 어떻게 우리가 익스펜션 할 수 있을까, 확장할 수 있을까 좀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자, 그래서 higher dimensional로 봤더니 여러분 이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x1, x2 두 개의 피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디멘전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뭐예요? 예를 들면 워킹 아워에도 IQ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조금 더 얘랑 페어하게 그리면 오른쪽 그림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리는 거죠. 제가 x1하고 x2에 따라서 y는 1하고 그렇죠? y는 0하고 이렇게 페어하게 좀 그려볼게요. 그래서 얘가 y는 1 그리고 얘는 y가 0인 거. 그래서 y가 0인 거.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로 페어하게 좀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저번에 그렸던 게 뭐였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로지스틱 리그레션 요 시그모이드를 통해서 우리가 시그모이드 정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함수가 나오고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값을 이제 넣는 겁니다, 여러분. 워킹 아워를 넣어가지고 값이 뭐 0.9가 나오면 너는 1, 너는 패스, 뭐 0.1, 그러면 너는 패스일 확률이 0.1밖에 안 되니까 페일일 확률이 0.9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쵸? 그게 바로 클래시피케이션이었어요. 그래서 시그모이드 펑션을 이렇게 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트레이닝 통해서 W를 적절하게 W1이랑 W0를 적절하게 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근데 여러분 여긴 보세요. 어떻게 생겨야 될까요? 여기 이렇게 투 디멘저널이니까 이렇게 어떤 평면으로 생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이게 제가 그림을 제대로 못 그렸는지 이해가 안 되시면 자 이렇게 생긴 어떤 플레인인 거예요. 그쵸? 그리고 얘는요 여러분 시그모이드가 식이 어떻게 되냐면 x1하고 x2에 대해서 두 개에 대해서 여기 시그모이드 펑션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만약에 이 축을 y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가로축 세로축 y라고 하면 y는 시그모이드하고 여러분 뭐예요? 여기 w 타우 W 트랜스포즈 x 이건 여러분 똑같아요. 요 안에가 디멘전이 높아진다고 똑같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쵸? 왜? 뭐니까? 자 여기 원래 1차원에서 뭐였다면 우리가 여기서 1차원에서 넣어주는 거는 x 딱 하나에 대해서만 디펜던트한 시그모이드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w1x 더하기 w0 요거를 넣어주는 거였어요. 이거 내적하는 거잖아요. 자 이게 여러분 다름 아닌 내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디멘전이 확장되면 더 커지면 다름 아닌 뭐예요? 딴 게 아니고 w0 더하기 w1x1 더하기 w2x2 이런 식으로만 내부적으로 확장되는 거지 이 표현이 변합니까? 우리가 내적을 한다는 게 변합니까? 내적해서 그냥 스칼라로 만들어서 시그모이드에 넣어갖고 판단한다는 그 사실이 바뀌냐고요? 안 바뀌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2D로 확장한다고 해서 그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1D 피처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했던 거 있잖아요. 2D에서는 그냥 이거 그대로 쓸 건데 단지 뭐예요? X가 X1, X2로 확장될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여러분 기존에 우리 요 W 정해갖고 그레디언트 구했던 거에서 우리가 한 번도 얘를 X 벡터로 냈었지 한 번도 얘를 스칼라로 해서 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구했던 우리 그레디언트 디센트 하는 과정이나 트레이닝 하는 과정 그리고 우리가 프로버빌리티 모델을 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얘를 벡터를 포기한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대로 쓰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제가 애초에 원디멘저널 케이스에서 알려드렸던 이 과정 있잖아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로 우리가 W 구하는 과정.
이 과정에서 한 번도 제가 W든 X든 전부 다 벡터를 포기한 적이 없다고요. 예, 벡터를 아니고 스칼라로 바꿔가지고 심플리파이해서 한 적이 없어요. 왜? 이거 지금 여태까지 고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NLL도 이거고, 그러니까 NLL이 이거고, 이거 그레디언트도 여러분 저번에 구한 값 뭐였어요? 다름 아닌 이거. 여기에 여러분 보세요. 다 벡터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벡터를 스칼라로 심플리파이 한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갖다 쓰시면 돼요. 뭐든 모여도 우리가 지금 멀티 디멘전로 얘가 디멘전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갖다 쓰시면 돼요. 그쵸?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보니까 이거 그림 그리는 거 여러분 이 그림 그려가지고 이거 표현하는 거는 확 와닿지 않잖아요. 원 디멘전을보다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또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이렇게 식으로 표현했을 때 원 디멘저널에서 이렇게 그냥 확확 보이는 거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 투 디멘저널, 쓰리 디멘저널 하면서 점점 이게 머릿속에 확 와닿지 않죠. 그쵸? 특히 투 디멘저널로만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뭐 하셔야 되냐면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중요해요. 뭐예요? 얘가 도대체 2디멘전으로 가면 어떻게 생겨먹었을까? 원디멘전을처럼 이렇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플레인으로 나올 텐데 실제로 그렇게 플레인으로 나올까? 플레인으로 내가 만든 내가 정한 W가 실제로 이렇게 플레인 기반에서 3D에서 잘 디시전 할 수 있는지 시각화하셔야 된다고. 비주얼라이제이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왜? 결국 여러분 이 식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 식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하는지 여부는 뭐예요? 식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뇌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걸 이해 잘 못하는 우리 뇌가 문제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뇌한테 잘 인식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같은 그런 플레인을 잘 그려가지고 얘가 투 디멘저널에서는 어떻게 생겼고 이래서 디멘전이 확장되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내가 구현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시각화해서 잘 보이면 그래프로 잘 보이면 우리가 확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원 디멘저널보다 이제 투 디멘저널 갔을 때 그게 감이 잘 안 오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거를 3D 플랫을 통해서 여러분이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그 3D 플랫 하는 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당연히 파이썬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파이썬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일 혼자 하시지 않고 여러분이랑 같이 하실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시각화해서 나타내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고 협동하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그래프 그리고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그렇게 그냥 이제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너 그 어떤 특정 컨셉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너는 그걸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래프로 딱 보여주면 앞에서도 원디멘저널 케이스도 딱 그래프로 보여주면 내가 지금 모델이 잘 디벨롭 됐다는 게 한눈에 딱 확인되면 너무 좋잖아요. 그쵸? 확인도 되고 여러 명한테 보여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거고 어떻게 하면 우리 2D 피처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과연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을지 여러분이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어떤 실무 능력 갖출 수 있을지 좀 보자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뭐예요? 2D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 여러분이 이제 생성하셔서 그거에다가 뭐예요? 그거를 이제 일단은 2D 데이터셋이 어떻게 생겼는지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3D 플랫 아까 제가 그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게 다름 아닌 트레이닝인 거죠. 그래서 트레이닝에서 그 리그레션 모델 정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내가 만든 트레이닝 모델이 잘 for your understanding 잘 만들어졌고 잘 동작하는지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그것도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프로 그려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름 아니고 우리 좀 잘 이해해보고 우리가 이거 지금 하이 디멘저널로 지금 확장하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확장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과정을 제가 이해하고 그 과정이 잘 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이 필수예요. 그래프를 그리는 게 필수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요 과정을 통해서 연습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Generating 2D 데이터셋 먼저 여러분 우리 연습하기 위해서 2D 데이터셋을 만들 건데 자 어떤 데이터셋 만들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 자 여러분 3쪽으로 가보시면 3쪽 다시 보시면 이런 데이터셋 있잖아요. 아니면 뭐 이런 데이터셋 한번 만들어보자는 거죠. 왜? 우리 연습하려고 실제로 연습해갖고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잘 맞는지 확인하려고 우리가 배운 거를 내가 원 디멘저널 케이스가 아니고 현재 투 디멘저널 케이스에서도 쓸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려고 연습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투 디멘저널 데이터셋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보니까 우리 랜덤하게 이거 데이터셋 랜덤하게 만드는 거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랜덤하게 만드는 거 제가 넘파이에서 메서드 모듈 알려드렸는데 뭐였어요? 바로 여러분 MP 랜덤이라는 모듈이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요 모듈을 사용해서 우리가 투 디멘저널 데이터셋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제가 데이터셋 제 깃허브에 있는 거 이렇게 링크로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의 알고리즘을 실제로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려면 여러분이 데이터를 딴 데서 가져오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그냥 랜덤하게 생성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렇게 오늘은 특히 팔로잉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하는 어떤 데이터를 만드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코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A라는 데이터가 뭐냐면요. A라는 데이터가 1000개의 랜덤 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랜드 뒤에 n이 있네요.
그쵸? 랜드 n 있으면 뭐게요? 여기 n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n이에요. 그쵸? 노멀 디스트리뷰션.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여러분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똑같은 거죠. 그래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고 이렇게만 하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 1이라고 말씀드렸고 다른 평균과 다른 표준 편차 가지려면 여기다가 스케일링해서 쓰시면 된다 그랬죠.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피겨 요거는 여러분 앞에서 임포트 해갖고 뭐예요? 파이랩 있죠. 매트플랫 라이브러리 파이랩을 가져와서 제가 피겨를 그리려고 여기 두 줄을 선언했는데요. 교수님 지난 시간에 가르쳐 주신 거랑 다른데요. 예, 이거는 뭐냐면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플랫이 생성돼요. 플랫하고 그 플랫에 있는 엑시스, 축이 하나 생성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엑시스에다가 제가 뭘 그릴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파이썬에서 플랫을 그리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이 방법도 쓰고요. 또 다른 방법도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데 여기는 뭐냐면 먼저 피겨를 만들고 이렇게 화면 만드는 거예요. 피겨. 그리고 뭐예요? 요거는 이렇게 하면 엑시스가 생성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 엑시스에다 뭐 그릴지는 제가 여기다가 생성한 데이터를 넣은 건데 여러분 요 히스트라는 건 뭐냐면 히스토그램을 만드는 모듈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다 알아냈을까요? 여러분 요거 다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자, 당연히 여러분 저도 기억 못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서칭하셔서 여러분 알아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인터넷을 키고요, 여러분. 네, 파이썬하고 뭐예요? 히스토그램 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히스토그램 지금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히스토그램 그리려고 그래? 지금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나온 게 실제로 가우시안 나오는지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그렇게 내가 만든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중간중간 확인하면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아이 체크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면은 히스토그램 그리기 많죠. 그렇죠? 히스토그램 요 모듈의 히스트 함수를 사용해서 간단히 히스토그램을 그려보자. 여러분 들어가서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으면 파이랩 모듈에 히스트가 있다는데 제가 이거를 그냥 이렇게 복사해서 들어가셔서 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여기 매뉴얼이 있어요. 이거 처음 만든 사람이 짜놓은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시고 여기 보면은 밑에 뭐 이그젬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그젬플 같은 거 보셔서 확인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뭐예요? 보니까 메서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히스트 있고 여기 x가 데이터고요. 빈스는 뭐예요, 여러분? 눈금이 몇 개 있는지 구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요거 두 개만 하고 나머지 뒤에 거는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이게 무지막지한 게 뭐예요? 이 히스트를 그리는 소스가 제공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짠 거 보면서 내가 이걸 대체 히스토그램 이놈의 히스토그램을 어떻게 짰는지 공부할 수도 있고요. 내 입맛에 맞는 히스토그램을 그리도록 이 소스를 다운받으셔갖고 그거 소스 수정해서 쓰셔도 되고요. 그쵸? 엄청나게 무한한 확장성이 있는 코드예요. 파이썬은 다 이런 문화가 다 장착돼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한번 실행해 볼까요? 제가 스파이더 열어가지고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스파이더를 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스파이더 켰는데요. 제가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넘파이 임포트 하셔야 되죠. 그리고 넘파이 임포트 하시고 파이랩 임포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저 코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래서 저 코드 그냥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코드는 다 드릴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1000개, n데이터 1000개 맞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제가 이미 실행해 놓은 거 복사했는데요. 여러분은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제가 빈을 100개로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좀 더 촘촘히 나오는 거죠. 눈금이 이렇게. 그래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처럼 나오는 것 같죠? 그래서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지금 여태까지 뭐 한 거예요? 이 랜덤 메서드 내가 쓸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본 거예요. 예.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2디멘전으로 확장하셔야 돼요. 그쵸? 2디멘전으로 어떻게 확장할 건데? 자, 뭐냐면 여러분 2디멘전을 데이터 보시기 전에 먼저 약간 여러분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이해는 조금 하셨지만 멀티베리엇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거에 대한 이해를 잠깐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X1도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고 X2도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면 2디멘저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좌표가 만들어지는데 얘도 어떤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갖고 얘도 어떤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갖는데 얘네들이 아무 상관없이 그냥 생기면은 이렇게 인디펜던트한 데이터셋이 만들어져요. 근데 어때요? X1이 크면 X2도 큰 어떤 데이터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두 개가 약간 상관관계가 있으면 둘이 같은 방향으로 상관관계가 있으면 포지티브 코릴레이티드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데이터셋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얘는 반대로 X1이 크면 클수록 X2는 작아지는 어떤 그런 코릴레이션이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네거티브 코릴레이티드 된 가우시안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각각의 표준 편차나 평균 외에도 둘의 어떤 코릴레이션을 수치화해서 표현하기 위한 개념이 바로 코베리언스 혹은 여러분 코릴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코베리언스라는 개념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정해지는데요. 여러분 이거 절대로 지금 제가 확률 시간이 아니고요. 그쵸? 확률 시간도 아니니까 여러분 그냥 얘네가 차라리 이 그림을 이해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네거티브 코릴레이션 돼 있고 그 코릴레이션은 요 코베리언스는 각각 요렇게 구하는데 이거 지금 이거 각각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x랑 y면은 여러분 x1, x2에 제가 말한 두 개의 각각의 코릴레이션을 코베리언스는 이런 식으로 구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구하는데 이 코베리언스라는 값을 각각의 표준 편차의 곱으로 나눠주면 무조건 1하고 1 사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1하고 1 사이로 1이면 완전 코릴레이티드 돼 있어서 쭉 데이터가 이렇게 생성돼요. 한 줄로. 그리고 만약에 0.5 정도면 이렇게 생성되고
0이면 아예 원 모양으로 생성되고요. 그쵸? 마이너스 1이면 완전 이렇게 생성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5면 뭐 이 정도로 생성되고, 그런 식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 즉, 이거 두 개로 나누면 마이너스 1 사이하고 1 사이로 되는데,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 얘가 어느 정도로 코릴레이션 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개념이고요. 요 앞에서 본 개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매트릭스가 있다. 예, 이런 매트릭스를 통해서 우리가 레프레젠테이션 한다. 두 X1하고 X2의 코릴레이션 정도를 제가 이 매트릭스를 통해서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뭐냐면 베리언스예요. 이 X1의 베리언스예요. 분산이에요, 분산. 그래서 X1의 베리언스가 3의 제곱, 얘는 X1의 베리언스가 만약에 2의 제곱이었고, 그리고 얘는요, 얘네가 만약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면 네거티브 코릴레이티드 되어 있는 거 맞죠? 그쵸? 그리고 어때요? 제가 만약에 똑같은 각각의 표준 편차와 평균, 각각의 분산은 3 제곱, 2의 제곱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플러스 3, 플러스 3이면 두 개가 포지티브하게 코릴레이티드 되어 있는 거 맞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여기에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얘네 둘로 나누면, 얘네들의 곱으로 나누면 어느 정도 코릴레이션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해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라는 걸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한다. 이걸 보면은 얘네가 얼마나 코릴레이트 되어 있는지 대충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다시 앞으로 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2D 데이터를 만들 건데요. 2D 데이터를 만들 건데 어떤 모양으로 만들 거냐면, 자, 제가 여기 보세요. 자, 2D 데이터를 만드는 메소드가 있는데 뭐냐면 멀티베리어트 노말이라는 메소드예요. NP 랜덤 모듈에. 교수님, 그건 또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어떻게 매번 그렇게 다 알고 계세요? 당연히 여러분 서치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어떻게 서치하면 돼? 파이썬 2D. 여러분, 근데 이제 영어로 좀 그걸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영어로 검색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민 있고 코베리언스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 2x2 넣으면은 2디멘전을 생성되는 거예요. 여기는 민이니까 민은 왜 여러분 두 개 넣어줘야겠죠. 제가 지금 2디멘전을 할 거니까. 이거 3디멘전을 4디멘전을 다 돼요. 4디멘전이면 여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4개짜리 벡터를 넣어주는 거죠. 민에다가. 왜냐면 각각의 x1, x2, x3, x4의 평균이 있을 거고, 표준 편차는요, 여기 코베리언스에 들어가 있는데 1하고 2, 1하고 3, 1하고 4의 코릴레이션을 포함된 4x4 매트릭스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즈는요,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1000 넣으면 1000개 생성되는 거고, 만 넣으면 10,000개 생성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숙지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쓴 거예요, 제가. 그래서 NP 랜덤 멀티베리어트 노말 이렇게 쓰고, 평균은 0하고 2예요. 각각 X1하고 X2의 평균이 0하고 2고, 그렇죠? 그리고 표준 편차는 각각, 여러분 이건 분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스퀘어루트랑 스퀘어루트 3이겠죠. 그리고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네거티브 코릴레이티드 되어 있다는 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6분의 마이너스 5니까 엄청나게 2 곱하기 3입니다. 얘는 엄청나게 많이 네거티브 코릴레이티드 되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가 그래서 데이터 1에 대해서 이거를 생성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 생성해 갖고 한번 볼까요? 플롯 한번 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아까 코드를 그냥 그대로 갖다 쓸게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계속 출발할 건데, 제가 또 다시 플롯을 하나 더 그릴 거잖아요. 그럼 여기 플롯 하나 더 생성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한번 플롯 해볼까요? 아니, 그냥 그거 생성하면 피겨 2, 피겨 3 이렇게 나와요. 제가 그래서 이제 아까 그린 게 남아있어서, 영혼이 남아있어서 제가 이거를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겨 1에는 제가 처음에 그렸던 게 나오고, 피겨 2에 이거 생성이 되죠. 엑시스까지 생성되죠. 자, 그 상황에서 제가 뭐 그릴 거냐면, 아까 말한 요 D1 있잖아요. 요거를 한번 생성해 볼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저거를 그냥 그대로 친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D1이고 멀티베이트 노멀 베리어블이고, 제가 D1 이렇게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쟤를 여러분 플랫 할 건데, 여러분 스캐터링 할 거예요. 스캐터링 한다는 건 뭐예요? 여기 D1 생성된 거를 X축하고 Y축으로 스캐터링 한다는 거는 점으로 찍어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플랫하기 전에 제가 이거 플랫하기 전에 D1이 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생성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대체 두 개가 어떻게 코릴레이션 돼 있는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즉 이런 그림을 보려면, 죄송합니다. 이런 그림을 보려면, 그쵸? 하나는 X축에 그려야 되고 하나는 Y축에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나온 이거 있잖아요. 요거는 X축에 그리고 요건 Y축에 그리면 되죠. 그래서 스캐터링 할 때 플랫 스캐터 해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PLT, 요거 이게 닫고요. PLT 스캐터 하면은 요게 X, Y 그리고 이렇게 뭐 뒤에다가 뭐 다양한 옵션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알았어요? 찾으면 나와요. 찾으면. 아시겠죠? 그래서 뭐예요? 첫 번째 줄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두 번째 줄은요,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쵸? 그리고 제가 스캐터링 할 건데, 뭐 컬러를 아까처럼 컬러를 한번 블루로 그려볼게요. 그래서 C는 이거 PLT 스캐터라는 것도 구글에 찾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죠. 네거티브 코릴레이티드 돼 있는 대로 제가 나왔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D2도 마찬가지로 제가 N 데이터 1000개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D2도 똑같이 그리면 레드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평균이 8,6인 것 같아요?
그쵸? 얘는요, 평균이 0,2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숫자 바꿔보면서 플랫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어렵지 않죠?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 자, 요게 1번 데이터, D1, 요게 2번 데이터. 이게 1번이고요, 여러분. 이게 2번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제가 요거를 한번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플랫 제가 2디멘셔널 데이터까지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거 그리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나온다고. 아시겠죠? 약간 정치적인 것 같은데 요게 1번이고요. 2번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매핑했어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빨간색을 2번에다 그리고 1번에다 그렸는데 제가 요걸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 할 거예요. 뭐냐면 얘는요. 만약에 1로 그 이제 데이터 이게 데이터 1이고요. 이게 데이터 2인데요. 각각을 이제 제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할 거예요. 예, 그쵸? 얘는 얘는 0으로 클래시파이 하고 얘는 1로 클래시파이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이제 다음 스텝은 뭘까요? 다음 스텝은 이제 얘를 3D 플랫으로 한번 바꿔보려고 그래요. 3D 플랫으로 해서 얘가 0으로 그래서 얘가 y가 0 아니면 1인데 y축에다가 x1, x2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쪽 애들은 다 여기 0에 깔려 있고 여기 위에 빨간색으로 올라가 있고 1에 이렇게 된 플랫을 한번 그려보려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y축까지 포함해서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당연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3D 플랫이라는 걸 또 검색을 하셔서 당연히 알아내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그거 알려드릴 건데요. 저는요. 제가 이거 계속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 어떻게 알아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는 저 없이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알아냈어요? 자, 당연히 여러분 파이썬 3D 플랫 하셔가지고 제가 3D 플랫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3D 플랫 하면 이거 찾아보시면 돼, 이런 거. 그래서 3D 플랫 하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원하는 그림 지금 이런 모양 그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D 스캐터 플랫이라든지 이런 거 찾아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뭐 하면은 제가 똑같이 이번에 세 번째 그림을 그릴 거니까 이렇게 이 줄을 넣을 건데 이 엑시스를 아까는 빈칸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빈칸으로 하면 2디멘셔널이 디폴트로 들어가는데 뭐예요? 우리 지금 3D 플랫 그럴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3D 우리는 2D가 아니고 너네가 지금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는 2D가 아니고 3D를 그릴 거다 이렇게 명시를 해주고요. 그 상황에서 제가 얘 D1은 X1, X2는 전부 다 0을 갖고 그치? D2는 전부 다 1을 갖고 이런 식으로 제가 구분을 해서 그려볼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기를 블루로 바꿀게요. 저거는 블루고요. 여러분 요 뒤에 5는 뭐예요? 5는 이 마커 모양이에요. 그래서 5면은 이런 데이터 한 점이 이렇게 동그라미로 들어가고 점으로 하면 더 작은 점으로 들어가고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거 그려볼게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제가 여기 블루1 했는데 뭐 점으로 해도 되고요. 그럼 모양이 그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그림은 3D 플랫으로 그릴 거고, 그쵸? 3D 플랫으로 그리는 방법은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요렇게만 하면은 3D 플랫이 엑시스가 생성이 돼요. 여기다가 이제 제가 3D 플랫이라는 걸 AX3 요 축에다가 그리면 이제는 무조건 3D 플랫인데 X, Y, Z를 넣어줘야 돼요. 그쵸? X, Y, Z의 관계식을 넣어줘야 되고 이렇게 그리면은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막 돌려보시면 이렇게 돌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3D 플랫까지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뭐만 하면 돼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을 생성하기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뭐 할 거라고요? 여러분 6쪽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5쪽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보시면 있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있잖아요. 그 모델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그리고 요거 해서 우리가 W 정할 건데 요 네거티브 로그라이클리브드에다가는 요거를 미분한 걸 넣어가지고 우리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할 건데 자 지금 우리 단순히 뭐예요? 2디멘셔널 데이터 피처에만 하는 건데 뭐가 필요해요? X, Y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벡터. 그쵸?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제가 6쪽으로 넘어가서 뭐가 필요한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6쪽 잠깐만 돌아가시면 6쪽에서 보시면 우리는 요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요것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W next가 뭐예요? 현재에다가 마이너스 에타 그리고 요거 넣어주면 되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뭐예요? 시그모이드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거 Y는 다 정답인 거고 이미 있는 거고 이거 디자인 매트릭스 있으면 되고 있는 거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W를 찾아 나가면 되는 거죠. 옵티멀한 W를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아시죠?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찾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제 12쪽 오르셔서 여기 보시고 여기다가 이제 제가 로지스틱 리그레션 맞는 걸 한번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찾을 거예요? 먼저 X, 우리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X, Y, X 트랜스포즈 뮤 마이너스 Y 이거였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를 우리가 구하려면 요 X가 뭔지 뮤가 뭔지 Y가 뭔지 만들어야죠. 근데 뮤는 시그모이드니까 나중에 만들고 Y랑 X부터 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가 지금 각각 몇 개 있어요? 여기 1000개, 여기 1000개 만들었었죠. 그쵸? 근데 지금 그냥 100개로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너무 데이터가 많아서 그냥 100개로 해도 충분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100을 넣고요. 100 넣어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X는 뭐예요? 데이터가 지금은 원디멘셔널이 아니고 투디멘셔널짜리 데이터가 쫙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100개 생성하고요. 이 100개는 전부 다 뭐예요? 0으로 매핑되는 파란색이었고요. 그 다음 요 밑에 100개는요. 요 밑에 100개는 자, 2디멘셔널짜리 100개는 전부 다 1로 매핑되는
그쵸? 이 정답이 1인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이 200줄짜리 Y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쵸? 그리고 뭐예요? 디자인 매트릭스는 200줄짜리 이렇게 있는데 2디멘전을 있는데 제가 디자인 매트릭스에다가 패딩까지 해줘야 되죠. 앞에 패딩을 해줘야 우리가 여기다가 써먹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1하고 1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총 몇 개? 200개짜리를 만들 거예요.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과정을 수행한 거예요. 첫 번째 데이터셋에서는 요거 앞에다가 1 만들고 그 다음에 D1을 뒤에다가 붙이고 컬럼 바이로 붙이는 거죠. 또 똑같이 해갖고 걔네들을 로고 방향으로 컨캐티네이션 했어요. 자, 그래서 저거를 여러분 이거 하시고 당연히 뭐 하셔야 돼요? 야, 내가 지금 맞게 컨캐티네이션 했는지 우리 의도대로 맞게 컨캐티네이션 했는지 확인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거를 한번 써볼게요. 제가 지금 디자인 매트릭스랑 N 데이터 요거를 잘 하고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N 해서 여기다가 100을 넣을게요. 그래서 100 넣고 한번 한 다음에 베리어블 에디터로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X 자, D1, D2 자, X까지 일단 요거 한번 볼게요. 에러가 났어. 그래서 보면은 자, X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밑으로 쭉 합쳐져 있죠. 그래서 1까지 앞에 패딩 잘 됐고요. 200개 생성된 거 맞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생성된 D1이랑 D2가 여기 들어가 있는지도 여러분이 각자 확인하실 수 있고요. Y도 똑같이 해보면 주석 풀어서 Y는 앞에 있는 다 0개, 그 다음에 뒤에 다 1개 이런 식으로 잘 만들어졌네요. 아시겠죠? 자, 이 상황에서 제가 뭐 하시면 돼요? 뭐 하면 돼요? 이제 요거 이용해서 우리가 그레디언트 이용해서 하면 되죠. 그래서 원디멘전을 로지스틱 리그레션 코드에서 바꿀 게 없는데 뭐만 바꾸면 돼요? 제가 W가 이제는 뭐예요? W0, W1이었던 게 여러분 잘 보시면 W0, W1, W2로 바뀌어야 되죠? 패딩까지 포함해서 3개. 맞죠? 왜? 우리는 뭐 넣는 거니까 W0, W1, X1, W2, X2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갖고 우리가 시그모이드에 넣을 거니까. 네, 맞죠? 시그모이드에 들어가는 게 뭐였어요? W랑 X의 내적이었는데 단순히 X만 있는 게 아니고 X1이랑 X2가 있는 우리는 지금 W를 총 3차원 W를 구해내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WGD를 애초에 3차원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WGD 버퍼도 원래 2차원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100번 이터레이션하고 에타 이렇게 넣었죠. 자, 이 상황에서 제가 보는 거예요. 뮤는 뭐였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뮤 뭐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나시죠? 시그모이드에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쵸? 시그모이드예요. 다름 아닌 시그모이드고 제가 X 아까 만든 거를 그냥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저 지난 시간에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냥 X 디자인 매트릭스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레디언트는요. 아까 했잖아. 요거라며. 다 알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넣고 그냥 그레디언트 이게 뭐야?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한 거고 여기는 뮤를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용으로 W 버퍼라는 거 넣어갖고 한 거죠. 자, 그래서 W가 잘 결정되는지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기존에 있던 거를 그냥 1차원 거를 고칠 게 별로 없어요. 네, 그 상황에서 제가 다시 한번 코드를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넣어가지고요. 자, 우리 시그모이드부터 먼저 자, 그래서요. 여기 나오면 자, 시그모이드 해서 시그모이드 넣고 시그모이드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WGD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WGD가 어떤 값으로 이렇게 정해졌어요. 자, 그 상황에서 뭐 하면 돼요? 이제 우리 뭐 하면 돼? 모델만 이제 여기다가 같이 그려보면 되죠. 실제로 모델이 나오는지 맞게 나오는지 그려보면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모델을 제가 이 모델은 평면으로 그려야 되잖아요. 3D 플랫 중에 어떤 모양이랑 가까워요? 뭐 이런 거랑 가깝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이런 거 그리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 가서 들어가서 보세요. 들어가서 보면 어떻게 돼요? 3D 플랫도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아까 점점점점 그리는 게 아니고 우리 이런 모양으로 좀 그렸으면 좋겠어. 라든지 아니면 이런 모양으로 좀 그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뭐예요? AX 플랫 여기다가 프로젝션 넣는 것까지 똑같은데 여기다가 뭐야? 플랫 서피스를 넣어갖고 XYZ 넣고 요걸 쓰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참고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XY가 대체 뭔데? XY는 이렇게 메쉬 그리드라는 여러분 자, 제가 X 레인지가 있을 거고 Y 레인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꽉 채워주는 메쉬 그리드라는 NP 메서드를 이용해서 얘를 2차원 배열로 만들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그래프를 보니까 우리는 지금 제가 플랫된 거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있잖아요. 그 데이터 잠깐 보면은 피겨 3. 얘 보면은 대충 마이너스 5부터 10까지 그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도 마이너스 5부터 10까지 10 돌려보면은 네, 마이너스 5부터 15? 뭐 그 정도까지 그리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마이너스 5랑 10 사이로 다 그려볼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5랑 10 사이로 다 그릴 건데 걔를 그냥 여기다가 제가 그래서 x1 시그널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하면은 그냥 얘는 들으는 1차원이잖아요. 1차원 배열이잖아요. 쭉 한 줄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쭉 한 줄이고 마이너스 5부터 10까지 얘도 쭉 한 줄이고 마이너스 5부터 10까지 근데 이러면 아까 말한 이런 모양 등고선 모양 컨투어 모양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서 메쉬 그리드라는 걸 이용해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1차원이 아니고 2차원 배열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제가 이렇게 해서
여기는 여러분 x1씩 해갖고 약간 살짝 바꿨어요. 대문자로. 바꿔서 요 두 개의 1차원 배열을 이용해서 2차원 배열을 만들어줘요. 그럼 어떻게 생겼는지 보시면 그게 각각 어떻게 바뀌냐면 x1 시그널은 이렇게 바뀌고 x2 시그널은 또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2차원 배열이 되는 거예요. 100 x 100 매트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짜리 벡터였다가 두 개를 100 x 100 매트릭스로 확장한 다음에 여기 디멘전 위에서 그리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컨투어 그리는 거잖아요. 등고선 그리는 건데 어때요? x1이 이렇게 한 줄로 있고 y1이 이렇게 한 줄로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죠. x1, x2가 어느 정도 이렇게 꽉 차 있어갖고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위에서 평면을 플랫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저거 메쉬 그리드까지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냥 제가 시그모이드를 지금은 시그모이드만 3D 플랫만 해볼게요. 우리가 W 그레디언트 구했는데, 디센트 구했는데, W 옵티멀한 거 구했는데, 그거 복잡한 거 하지 말고, 그냥 이거부터 해볼게.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메쉬 그리드를 만든 다음에, 걔네들의 합을 각각의 점에 대해서,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있을 텐데, 각각의 점에 대해서 X좌표, Y좌표 있겠죠. X1 좌표, X2 좌표 있겠죠. 그래서 X1 좌표, X2 좌표의 합의 시그모이드가 요 Y축에 그려지는 그거를 한번 그려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Y시그까지 구했고요. 걔를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플랫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X1, Y1, 그리고 X2, Y2, X1, X2, 그 다음에 Y시그 이런 식으로. 그래서 3D 플랫 했고 제가 컨투어 3D라는 걸 썼는데 아까 우리 뭐였어요? 찾은 거는 요거 말고 컨투어 3D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컨투어 3D 말고 제가 요걸로 그려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플랫 서피스로 한번 그려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걸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자, 다시 스파이더로 넘어가셔서요. 자, 이거 하지 말고 일단 이거 하지 말고 자, 제가 요거부터 할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메쉬 그리드 만들었죠. 보이세요? 그리고 메쉬 그리드 만들었고 시그모이드에서 요게 했고요. Y시그를 한번 그려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을 F5 플랫 피겨 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AX5는 플랫 엑시스 해서 프로젝션 좀 올릴까요? 왜 그 밑에서 하고 있냐 이거지. 밑에서밖에 못하는구나. 예, 요거 해서 이게 3D.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 만들어지겠죠. 피겨 5 여기 3D 엑시스 만들어졌고 제가 여기다가 뭐 그릴 거예요. 요거 이제 컨투어 3D를 그려도 되는데 아까 뭐였어요? 우리 찾은 거는 인터넷 찾은 거는 뭐였어요? 야, 이런 메소드도 누가 짜놨대. 플랫에 이미 매트플랫 라이브러리에 플랫 서피스라는 애가 있대. 그래서 여러분 그거 갖다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제가 x1 시그, y1 시그, x2 시그, 시그모이드니까 그리고 y 시그 이렇게 해서 여기 보니까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제가 이것만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각각 뭔지는 각각 찾아보시면 나와요. 이거의 매뉴얼을 찾아보시면 나오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려보시면 어떻게 돼요? 안 나와? x5 그래서 그려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네, 나오죠. 이게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뭐예요? 우리가 지금 트레이닝한 그걸 보여야 되잖아요. 우리의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그리는 게 목표 아니에요? 그것도 데이터랑 같이. 그쵸? 그럼 데이터랑 같이 그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데이터 그린 이 플랫이 피겨 3가 있는데 얘가 어디예요? 얘가 이 AX3 위에다가 그리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AX3 위에다 그릴 건데 얘는 아까 제가 봤듯이 마이너스 50 정도로 그리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주석 처리하고 이건 우리 연습한 거니까 마이너스 50에 한해서 요거에서 메쉬 그리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Y시그는 뭐야? Y시그를 여러분 잘 하셔야죠.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결정한 WGD로 할 거예요. 그래서 WGD 여기다가 이제 X1이랑 Y1을 이제 내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일단 귀찮으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내적이죠, 여러분. 다름 아닌. 여러분은 매트릭스로 표현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0. 이거죠? 이게 Y시그가 되는 거고 일단 돌려볼까요? 네,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디다가 아까 데이터 그린 AX3 플랫에다가 같이 그려주시면 되고요. 플랫 서피스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X1, Y, 시그1 이거 한번 그려볼게요. 네, 기가 막히죠. 네, 여러분 기가 막히게 잘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일어난 거 보실 수 있죠. W가 잘 결정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만약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야, 내 지금 IQ랑 내 머리 수준이랑 내 지금 워킹 아워가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기 값에다가 이제 넣어주시면 되죠. 네 IQ 얼마? 그 다음에 네 뭐 X2 얼마? 해서 X1하고 X2를 해주셔서 이 값을 구해보고 얘가 만약에 지금 이건 1이 될 확률 구한 거잖아요. 1이 될 확률이 뭐 0.9다. 그러면 너는 패스. 1이 될 확률이 0.1밖에 안 된다. 그러면 너는 페일에 가까운데 네 머리 수준으로는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플랫까지 해보고 우리가 트레인드 모델까지 그려봤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고요. 그리고 유징 트레이닝 모델은 당연히 요 식에다가 제가 아까 말한 주어진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너 지금 1이 될 확률이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Y식으로. 그래서 Y식으로 나와서 그 1이 될 확률 보고 네가 지금 패스할지 페일할지 디터마인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어때요? 야, 하이 디멘저널에도 별거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하이 디멘저널로 되어 있는 하이 디멘저널로 우리가 피처를 익스트랙션 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고, 여러분 2D를 했으면 3D, 4D 이거는 껌이에요, 껌. 그렇죠. 데이터가 피처가 굉장히 많은 거. 다만 트레이닝에서 이게 돌아가는데 시간만 오래 걸릴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고사양 컴퓨터가 필요한 거, 그래픽 카드가 필요한 거 그런 거예요. 자, 그다음 여러분 이제 우리 멀티 디멘저널 했으니까 멀티 클래스 한번 해볼게요. 여태까지 우리 투 클래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만 했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클래스가 만약에 3개면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겠죠. 제가 말했듯이. 그럼 이렇게 분리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분리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뭐 했냐면요. 여태까지 우리는 probability that certain sample이 class by 1만 봤어요. 왜? 0은 그냥 자동으로 정해지는 거니까. 근데 이게 다름 아닌 뭐예요? 그냥 우리가 이게 1이 아니고 0, 1, 2라면 제가 만약에 포커싱 on 2라고 하면요. 2에다가 딱 포커싱을 하면요. 만약에 클래스 그거 구하는 거는 과정이 다를까요?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네. 그래서 2에 대신 어떻게 하는 거예요? probability 모델을? probability 모델을 원래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베르누이 모델로 바꿨었죠. 그렇죠. 베르누이 모델을 바꿨었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요? 프로버빌리티 모델을 베르누이 모델을 그대로 쓸 건데 원래 지금 이게 확률이 2일 확률만 우리가 포커싱하면 되고 2가 아닐 확률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베르누이 모델을 두 개로 쓸 거는 여전히 두 개로 쓸 건데 뭐예요? 야 2일 확률하고 2가 아닐 확률 이렇게 두 개로 나눌 거예요. 네, 아무리 클래스가 많아도 제가 지금 여태까지 1 확률 1 클래스로 클래시파이 될 확률 요거에 우리가 포커싱해서 트레이닝하고 다 모델 셋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2라고 달라요? 0이라고 달라요? 1이라고 달라요? 대신 어때요? 나머지 클래스랑 자기 자신 이렇게 두 개로 바이너리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예요. 여전히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예요. 대신에 뭐 하는 거예요? 내 거 관심 있는 거랑 나머지 이렇게 그냥 셋업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예요? 그거를 여러 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제가 0, 1, 2라고 하면 0, 1 확률에 대해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쓰시고 1 확률에 대해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하고 그 다음에 이거 1, 이거는 2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제가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3개 나오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프로버빌리티를 3개를 다 계산하세요. 그 중에 제일 큰 걸로 우리가 클래시파이 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멀티플 클래스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 여러분 이거는 파이썬 코딩으로 구현하는데 이런 걸로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죠. 네,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멀티플 클래스랑 그리고 멀티 디멘저널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확장하는 거 배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